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원입니다. 지난 2년간 서울시의 인구 추이를 살펴봤더니요. 동쪽에서는 빠져나가고 서쪽에는 유입되는 서고 동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강서구가 크게 몸집불리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되돌아 생각해보면 마곡지구, 9호선 연장 개통 등의 굵직한 호재가 뒷받침되고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올가을에 목동의 재건축 사업까지 수혜를 받으면서 조용한 강자 강서구가 또다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과연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오늘도 부동산 가이드 50분 동안 알짜 정보 준비해놨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부동산 관련된 최신 트렌드는 물론이고요. 여러분의 고민까지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관련된 고민,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상담 받아볼 수 있고요. 또 문자 02-545-7988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합니다. SNK 자산관리의 송선무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앞서서 제가 강서구 관련된 얘기를 잠깐 했어요. 이 서고동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투자 메리트 좀 높다고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 뭐 강서구 자체에 네. 좀 오래 전부터 이 상황을 좀 체크해 보면 네. 일단은 강서구 자체가 서울 지역 내에서는 조금 많이 저평가돼 있던 지역으로 분리됐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서울 도심으로 접근성이 조금 떨어졌었죠. 그래서 강남이라든가 서울 도심으로 가는데 철도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불편했지만 2009년도에 그 9호선 황금 노선이라고 하는 9호선이 개통되면서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서구 지역에 조금 저평가되던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올랐고 주택 가격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9호선은 또 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결국 강서권이라는 게 지역 내의 어떤 공항, 김포공항의 어떤 업무시설 단지들과 더불어서 또 여의도권, 또 강남으로 이어지는 어떤 라인 자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시설에 종사하시는 어떤 분들의 가격대들이 좀 저렴하고 아무래도 교통 여건이 편리하고 생활 환경이 조금 좋아지는 어떤 이런 지역으로 자꾸 인구 유입이 되다 보니 기본적으로 점차 한 최근 4, 5년간 가격이 좀 많이 오른 지역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앞으로도 또 개발 호재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마곡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마곡지구 개발이 또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본격적으로 내후년부터 업무시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향후에 강서권의 어떤 지금 조금 가격대들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남아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또 더 한 가지 호재는 상암으로 또 연결되는 또 월드컵 대교 또 완공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갖춰진다면 이제 과거의 어떤 강서 이미지보다는 향후 뭐 3, 4년, 4, 5년 후에는 더욱더 기대되는 강서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 투자 포인트로 좀 본다고 하면 역시 강서권에서 지금 9호선 라인별, 결국은 강서권에도 5호선 라인 쪽으로 진행되는 화곡 지역도 있고 또 강서권 9호선 라인별 또 역세권 주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호선 라인별보다는 9호선 주변에 어떤 지역들이 좀 더 가격이 좀 상승폭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어느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궁금하셨던 분들 강서 지역 유망하다고 하고요. 관련해서 또 어느 지역이 더 유망한지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고 상담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예요. 네. 네, 오늘 어느 지역 반갑습니다. 고민이신가요? 네. 네, 저는 은평뉴타운 기사촌 11단지 34평형에 거주 중이고요. 네. 내년 2월에 보유 2년이 되는데요. 네. 인근에 GTX와 신분당선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통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네. 보유 전망 어떤지 궁금하고요. 네. 대체 투자 시 불광동 미성아파트 투자 전망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대체 투자 시 어느 지역에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은평구 불광동 미성아파트요. 미성 아파트요.
알겠습니다. 과연 이 대체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것을 계속 보유해도 좋을지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질문 주시는 게 리포터 형식으로 질문을 주시네요. 아, 예. 아무튼 반갑고요. 지금 그 은평타운 11단지라고 하셨죠? 네네. 아, 지금 여기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한 2년도 안 됐죠, 여기? 그럼 네, 분양을 작년 받으셨나 2월에. 봐요. 네. 아, 예. 분양 받으셔서 지금 시세는 좀 알아보셨나요? 지금 한 5억 2, 3천 정도 나가는, 5억 2, 3천에서 5억 5천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5억 있습니다. 한 중반까지도 가나요? 네, 최근에 네. 뭐 5억 초반 뭐 얘기를 하던데. 네. 어쨌든 분양받고 좀 차익은 조금 있으셨네요. 이게 네. 예, 4억대 한 초반 정도 분양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 또 불광동에 있는 미성 아파트는 또 어떤지 그에 대해서 이제 연관돼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 그 11단지는 지금 실거주 하시기 때문에 네. 뭐 지금 그 팔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려는 건 아니죠? 예, 지금은 아니고요. 이제 네. 이 보유가 2년이 되는 내년 초에 음. 투자 개념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아, 이동을 그러니까 하는 게 나은지. 이걸 매도하고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그냥 전망이 좋다라면 그냥 놔두고 가셔도 되는 겁니까? 예, 예, 전망이 좋으면 그대로 놔두고 네.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볼까. 아, 생각 그 여유 중입니다. 자금이 조금은 있다는 얘기시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결론 드릴게요. 일단 네. 여기는 보유하세요. 지금 보유요? 11단지,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내년 2년이 돼도요. 한 네. 2년 정도는 더 보유해도 괜찮을 거로 보여져요. 그리고 네, 지금 네. 미성 아파트는 제가 잠시 후에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그 11단지 다른 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도를 좀 보자면 11단지가 뭐 은평 뉴타운 전체 갖고 좀 얘기를 먼저 드리죠. 왜냐하면 은평 뉴타운이 사실은 과거에는 조금 그 주목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네. 사실은 조성이 되면서 연차가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주목을 많이 받죠. 네. 예.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 3년, 3, 4년간은 좀 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도를 제가 좀 크게 보는데 일단 988역 중심으로 해서 은평 뉴타운이 조성이 됐는데 은평 뉴타운 자체는 굉장히 뭐 입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주목을 많이 받았던 데예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생활 인프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입지 여건이 좋고 뭐 도심 접근성이 좋다고 해도 주변의 생활 환경이 조금 더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수요층도 네. 들어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서서히 해결이 되고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그 988역 중심으로 해서 롯데몰도 지금 예정이고 뭐 성모병원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인프라들이 결국은 가격 상승을 유발시키는 어떤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뭐 GTX라든가 신분당선에 대한 어떤 호재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 GTX라든가 이런 건 대곡에서 뭐 연신내 뭐 중간에 있는 상황이지만 은평 뉴타운은 아무래도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 여건의 호재도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그 호재까지 받기에는 너무 보유 기간이 조금 너무 길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2, 3년 정도는 보유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거는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요 위에 삼성지구입니다. 삼성지구, 예, 삼성지구가 사실은 은평 뉴타운보다는 좀 더 도심에서는 좀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지금은.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988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생활 인프라 롯데몰이라든가 성모병원이 조성되고 건립이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삼성역과 더불어서 삼성역에도 뭐 신세계 쇼핑몰이라든가 또 뭐 이케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생활 환경이 좋아져요. 결국은 뭐냐면 삼성과 은평 뉴타운이 같이 좀 시너지를 내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삼성지구가 연차가 좀 대부분 아파트들이 좀 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격대들이 좀 더 높게 형성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호재도 직접적인 호재를 받고 있고 교통 여건에 이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삼성 지역의 뭐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만큼 따라가긴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거에 준해서 가격 상승폭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 은평 뉴타운하고 삼성
지구하고 같이 좋아지면서 이 위쪽으로 뭐 원당 지역이라든가 뭐 지금 화정 지역 또 그 위쪽으로 일산 신도시 이런 지역에 좀 노후화된 아파트들의 수요층들이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조건, 뭐 퍼센트로 얘기하면 최소한 10%에서 한 15% 이상은 상승 여건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30평대가 지금 5억대 초반이라면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상승 여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보유하시라 의견 드리고요. 다만 11단지가 좀 그 역하고 거리가 조금 멀어요. 네. 그렇죠? 어느 지역이든지 신도시라든가 뉴타운 이런 지역들은 역과의 어떤 중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 주변하고 가격이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 따라갈 수는 있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보유하시라 이런 의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되시죠? 네네. 자, 은평 뉴타운으로 가보죠. 은평 뉴타운을 보면, 은평 뉴타운이 아니라 저기 불광동 미성 아파트라고 보셨죠? 네. 네. 예. 자, 좋습니다. 불광동 불광 대로변에 있고 연신내역하고 불광역 사이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기 미성 아파트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은평 뉴타운을 팔고 매수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예, 여유 자금이 있다라면은 미성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주변에 뭐 오래전이지만 제가 뭐 불광동 지역의 어떤 재개발 이런 지역 90년대 초중반 때도 이 지역에 참여를 많이 했었는데 이 불광역 주변이 6호선과 3호선이 교차하면서 굉장히 이 북부권, 서북부권에서는 중심이거든요. 또 연신내역 주변도 마찬가지고 이러면서 사실 그 대로변에 위치한 미성 아파트 입지가 굉장히 돋보이는 곳입니다. 근데 주변은 일단 재개발을 통해서 불광동 지역이 이제 개발이 됐지만 이 미성 아파트는 재건축을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재건축에 지금 연한이 이해가 아무래도 88년도 정도 될 거로 보이는데, 예. 앞 연한도 좀 남아 있는데요. 대지 지분도 어느 정도 중층 아파트로서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슈도 있어 보이고 입지 여건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매수를 하는 시점을 좀 늦추는 것보다는 투자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라면 급격한 가격 상승은 없겠지만 나중에 사는 것보다 지금이 또 비싸게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그냥 지금 매수하는 것도 한번 좋은 매물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이해되시죠? 은평 뉴타운은 알겠습니다. 보유하시고요. 예, 불광동 미성 아파트는 투자 목적으로는 뭐 아주 급격하게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약간의 상승폭은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거 괜찮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예, 저희 지금 기자촌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가요. 네. 바로 지금 20m도 안 되는 그 기자촌 사거리에 신분당선 역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만약에 근데 예정대로 들어선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간을 기대하는 것보다는요. 이 서울 지역은 너무 변화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투자 목적이 좀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면은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그런 어떤 호재를 좀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변화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 이렇게 중기적 좀 중장기적 어떤 호재를 받자라는 게 아니고 좀 단기적인 호재에서 어떤 좀 최고점에 있을 때는 갈아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궁금한 두 가지에 있어서 명쾌하게 답변 드렸는데요. 최종 선택 현명하게 하시길 바랄게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지역 고민이신가요? 반갑습니다. 예, 저기 판교 원마을 네. 3단지 푸르지오 아파트 32평 보유 중인데요. 네. 실거주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투자 측면에서 향후 전망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과연 향후 전망 어떤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신 분마다 목소리들이 다 좋습니다. 밝아요. 예. 예. 네, 일단 다 좋은 데 살고 계셔서 그런가 봐요. 예, 지금 원망을 여기 푸르지오. 예, 3단지요. 예, 3단지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를 지금 언제 사셨나요? 올해 초에 샀어요. 올 초요? 네네. 예. 그런데 지금 벌써 매도 보유를 걱정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이제 한 실거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살 건데, 네.
이제 투자 측면이나 실거주로 봤을 때 괜찮은가 해가지고 한마디로 잘 궁금해서요. 샀나 이게 확인해 보시라고 전화 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결론부터 드릴게요. 예. 올 초에 사셔서 조금 더 비싼 감이 있죠, 항상. 예. 많이 올랐을 때 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부동산을 살라 그러면 제일 비싼 것 같아요, 항상. 근데 전 개인적으로 잘 샀다고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잘 사셨다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향후 전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원마을 3단지를 갖고 얘기할 게 아니고요.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판교, 신도시가 생기는 어떤 그 동판교, 서판교를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결국은 아시겠지만 이 동네에 거주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판교역 주변으로 동판교 지역이 시세가 좀 많이 세죠. 예, 서판교 지역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거고 그 이유는 동판교 조성 목적 당시가 조성 당시에 목적이 뭐냐면 동판교 지역은 상업시설 중심으로 해서 역 주변에 어떤 변화를 주는 어떤 생활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고요. 서판교 지역은 뭐 아시겠지만 조용한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본다면 두 군데가 같이 비슷하게 가야 되고요. 장단점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많은 분들의 선호는 아무래도 교통여건과 생활 인프라가 있는 곳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좀 전에 제가 은평뉴타운 인프라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올 초에 얼마에 주고 사셨나요? 매수 가격. 전화가 끊겼나요? 7억 3천이요. 7억 3천. 여보세요? 네,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해졌나 보구나. 예. 7억대 초반. 자, 이제 보시자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동판교하고 아까 가격 얘기했잖아요. 동판교 지역에 지금 뭐 보뜰마을 뭐 8단지라든가 7단 이런 주변에 센 가격이 제일 주도하고 있는 단지들이 30평대 가격이 지금 한 9억대 정도 가죠. 9억 초반. 예. 지금 그거에 비해서 한 1억 한 5천대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5, 6천대. 이게 뭐 이쪽 판교 지역이 가격이 많이 오르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한 3년 전으로 봤을 때는 동판교 지역에 지금 지금 보뜰마을 아파트들이 뭐 지금 7억대 한 중후반 정도 갔을 때 서판교 지역이 한 지금 그 원마을 3단지 같은 경우에 한 6억 갔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 정도 오른 거예요. 근데 결국은 지금 3년 후에 가격이 오른 가격 폭으로 봤을 때도 그 수준은 1억 5천 갭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갭이 계속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수요가 동판교 쪽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제가 잘 샀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주변의 변화가 아직도 상승 동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판교 지역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 판교 지역이 경기도권으로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판교 지역 자체는 이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신분당선이라는 어떤 교통 여건으로 인해서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권의 어떤 수요층들이 많이 내려왔고요.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테크노밸리가 지금 조성이 되면서 IT밸리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상주 인구만 뭐 한 6만여 테크노밸리 지금 종사자들이 있거든요. 또 거기다 지금 창조밸리라고 해서 인근에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2테크노밸리가. 결국은 뭐냐면 약 10만의 어떤 우리 수준으로 보면은 수준이 좀 높은 IT 어떤 종사자들의 수요층들이 받침을 해주고 있는 지역이에요. 교통을 갖추고 있고 어떤 수요층들이 안정되어 있고 또 이 건너편 분당권이 좀 노후화되면서 분당권에서 또 이주 수요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판교 지역의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좋아지기도 하고 아래쪽으로 또 대장지구도 또 개발 예정이 또 잡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장지구가 조성된다고 해서 서판교 지역 가격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면 대장지구 입지 여건이 서판교보다 좋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공급되는 것들이 뭐 그렇게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한 6천여 세대가 조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도 입지 여건에 새로운 택지지구가 조성이 된다 그러면 서판교 지역은 더 좋아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나보다 더 입지 여건이 뛰어난 대단지가 들었으면 내가 위협을 받는 것이고요. 나보다 조금 입지 여건이 뛰어나지 않는 이 정도 규모의 세대수가 공급이 된다 그러면 같은 인프라가 조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서판교 지금 갖고 계신 데가 지금 가격보다 내려갈 일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판교 지역은요. 이 수도권 위성지구 지역 내에서 가장 선두로 계속해서 달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상승 여건 남아 있고요. 지금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올 초에 사신 거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겠죠. 네. 많은 시청자분들의 궁금한 점 온라인 통해서 저희가 방송 통해서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부분 오프라인 세미나 통해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일정 확인해 보시죠. 송상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올 가을 놓치지 말아야 할 유망 투자처 소개해 드립니다. 9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7호선 학동역 S&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신가요? 저희가 그 전농동에 레미안 크리스티 아파트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 매도 계획이 있어서요. 네. 근데 몇 평형이시죠? 네? 몇 평형이세요? 34평이요. 34평이요? 네. 지금 실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반전세에 놓고 있어요. 반전세. 알겠습니다. 매도를 할지 보유를 할지 궁금하시다.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그 반전세를 놓고 계시고요. 그런데 아까 네. 뭐 매도할 계획도 있으시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어떤 내용이시죠? 그러니까 들어간 지는 한 3년 정도 됐는데, 네네. 2년 정도 실거주하다가 지금 반전세 논 지가 한 1년 지났거든요. 예. 예, 그리고 계약 기간은 아직 1년 정도 남아 있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상태로 지금 이제 매도 계획이 있는데, 네. 그 매도 집값이 어떻게 더 상승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이따 팔아야 되는지. 예, 지금 그래서, 매도를 하고 뭐 다른 계획을 또 갖고 계세요? 더 매도. 소형 아파트를 이제 다른 옮기려고요. 지역을 바꿔서 다른 지역의 아파트로 갈아타실 생각을 갖고 예. 계신다고요? 예. 예. 지금 레미안 크리스티도 그렇고 뭐 다른 지역도 그렇고 좀 소형 아파트들 가격이 오히려 더 많이 올랐거든요. 다른 네. 지역은 중심권은 또 많이 올랐고. 네.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거 아파트를 팔고 또 다른 아파트로 가신다 그러면 기회비용도 또 들고 여러 가지 뭐 취득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 부대 비용 들고 이런 거를 감안하고도 이렇게 옮겨 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곽으로 좀 빠지려고요. 좀 저렴한 데로. 네. 또 외곽 쪽에 보시는 데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있다라면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제 세미나 때 한번 오시면 한번 다 상담을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가름하고요. 일단 레미안 크리스티는 지금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물론 뭐 전세기 임대차 기한이 남아 있기도 하겠지만은 지금 주변의 변화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레미안 크리스티 3년 전에 사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익은 조금 있죠. 예, 좀 올랐어요. 예, 가격이 올랐으니까요. 물론 다른 지역은 좀 더 많이 오른 지역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3년 전에 어떤 그 부동산 아파트를 사셨다는 거는 타이밍상 굉장히 좋은 시기에 사셔서 어느 정도 차익은 보셨다 생각이 들고요. 아파트 선택도 좀 잘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레미안 크리스티가 전동 7구역 재개발한 지역인데 워낙 대단지로 해서 지역 내에서는 뭐 굉장히 밑에 저 위부하고 더불어서 시세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지역의 아파트를 살 때도 그 지역 내에서 시세를 끌고 가는 이런 리딩 아파트들은 나중에 팔기도 용이하고 시세에 이렇게 많이 흔들리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유하라는 이유는 상승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폭은 지금 자체적으로 레미안 크리스티 아파트만 오르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 변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청량역 중심으로 해서 뭐 지금 생활 환경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네, 개발도 많이 있고. 네,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지금 뭐 생활 환경들이 너무 좋아지고 있고 또 아래쪽에 청량리 지역의 수건 사업인 청량리 4구역도 지금 이제 뭐 내년부터는 뭐 이제 이주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올 하반기나 그래서 그 청량리 4구역 또 아래쪽 뭐 청과시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위에 또 미주 아파트도 지금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지역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 2년 정도는 더 보유하셔도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물론 더 투자 가치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여기 가격이 한 얼마 갑니까? 크리스티?
지금 시세가 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억이죠. 자, 네. 6억 정도면은 그 지금 현재 도심 접근성이 이렇게 좋은 부도심권에 있는 이 지역이 30평대가 6억이면 평당 2천만 원도 안 되거든요.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면은 지금 지금 왕신 뉴타운 물론 입지 여건이 좀 차이는 있지만 그런 지역이 지금 평당가가 2천 4,500대 가요.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2천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 좀 저평가로 보이고 주변 변화 환경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고 매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상담 여기까지 하겠고요. 궁금하신 점 아쉬운 부분은 오프라인 세미나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송상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올가을 놓치지 말아야 할 유망 투자처 소개해 드립니다. 9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7호선 활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분은 SN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짜 투자처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돈 되든 부동산 정보, 지금부터는요. 서울전화 02-2077-6392번으로 궁금하신 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ANC 도시개발의 원동희 소장, 모던 컨설팅의 송승현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동희 소장님, 오늘 어디로 가보나요? 네, 우선 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9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정 능력을 도보 2분에 이용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이며 대지 면적이 무려 300여 평에 달하는 넓은 대지 위에 총 3개 동으로 구성이 된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강남권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물게 단지형으로 돼 있다는 그 희소성과 업무지구와도 같이 이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안전성과 환금성까지 매우 뛰어난 논현동에 있는 매물 준비해봤습니다. 네, 잠시 후에 논현동 가보겠고요. 송수현 이사님은 어느 지역으로 가나요? 네, 그 강남권에서 가장 그 재건축 사업으로는 아주 뜨거운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주거 환경이 많이 변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 그 정보는 이 지역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권이라든지 산업시설들이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등포권역이 아주 많은 변화를 갖고 오고 있는데요. 영등포권역에서 이 신길동이라는 지역의 다세대 주택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포인트도 짚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 개포동으로 함께 가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1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4천만 원 예상됩니다. 강남구 안에서도 핫한 개포동으로 가볼게요. 먼저 소장님 입지 여건부터 분석해 주시죠. 네, 이 강남권 중에서도 이 개포동 같은 경우는 강남을 진입하는 데 있어서
큰 관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 일대가 교통망이라든지 주거 환경이 개선됐을 때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본다면은 아주 많은 변화를 갖고 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좌측에는 현재 그 경부 고속도로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강남 순환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내가 거주를 하면서 어떤 업무 지역이라든지 일일 비즈니스를 활용을 할 때는 이런 도로망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입지적으로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강남권역 지역들은 특별히 뭐 다른 지역보다도 워낙 개발을 많이 했다 보니까 녹지 공간이 부족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타운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는데, 이 개포동 주변은 그 녹지와 그 환경 자체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재천 쪽에 그 시민의 숲을 비롯해서 뭐 대모산이라든지 구룡산 등 이렇게 풍부한 녹지 공간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포동 지역이 주택으로서 가치가 계속적으로 증대를 하는 그런 입지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뭐 강남 지역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학군들 구성들도 잘 갖춰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뭐 자녀분들도 거주를 하시는 그런 성향들도 있고요. 좌측에 지금 현재 뭐 우면동을 비롯해서 강남 시민의 숲역 인근 쪽으로 계속 뭐 R&CD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단지들이 속속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곳에 이 개포동은 인접해져 있고요. 또 우측에는 그 개포주공 1단지를 비롯해서 2, 3, 4단지 그리고 시형 아파트까지 이렇게 재건축의 이주 수요를 아주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주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그 주변에 있던 그 거주 공간하고 비슷한 면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다른 지역이 아니라 바로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에 잘 아시다시피 뭐 유명한 그 브랜드의 대형 마트들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이 상당히 우수한 그런 주거로서 가장 뭐 안정적인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남권에는 워낙 개발 호재들이 많은데 이 개포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된 개발 호재 뭐가 있을까요? 네, 이 강남 쪽에 가격을 많이 주택 가격을 올렸던 것 중에 한 곳이 이 개포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포동이 재건축을 하면서 강남권역의 대다수의 그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3단지, 뭐 2단지, 3단지가 여러 가지 뭐 청약이라든지 이런 청약 시장을 열었을 때도 한 1200대 1 정도 하는 아주 높은 경쟁률을 갖고 있었고요. 또 시작하자마자 뭐 1시간 만에 피가 1억 이상 정도, 프리미엄 1억 이상 정도 발생할 정도로 이 재건축에 대한 큰 기대 가치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나 이 강남권역 중에서도 뭐 아주 미니 신도시 같이 뭐 미니홈급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세대수가 상당히 우량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저 역시 뭐 KB 시세를 확인을 해봤는데 유일하게 지금 반포동이 한 4,400 정도 하는데 이 개포동이 한 5,400 정도 합니다. 5천만 원은 현재 시세에서 넘어간 그런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시세가 있다는 거는 거래된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호가가 아닌 시세가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개포동에 대한 가치는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뭐 R&D 그 센터들이 몰려있는 뭐 양재동이라든지 우면동에 일자리가 늘어가는 것도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우측에는 KTX 그 수서 역세권 개발을 볼 수 있는데, 뭐 강남권역에는 이런 광역교통망이 뭐 교통이라든지 뭐 대중교통 잘 갖춰져 있는데 이런 광역 교통망이 좀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서역 쪽에 이런 KTX가 들어옴으로써 지방과의 그 뭐 일일 비즈니스가 아니라 뭐 반나절 비즈니스가 가능할 정도로 아주 우수한 그런 교통망들이 증대를 하고요. 뭐 GTX C노선도 인근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신분당선이 또 착공에 통해서 뭐 용산과의 접근성도 우수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뭐 지하라든지 파이시티 부지에 대한 그 개발 소식이 오기 때문에 제일 큰 틀은 그 개포동 재건축이라는 그 틀을 가지고 부수적인 이런 개발 호재를 갖고 간다라고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는 건물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2월 준공 예정입니다. 건물 네. 어떻게 지어지나요? 네, 건물은 지금 현재 건물이 다 멸실이 돼서 착공에 지금 들어간 그런 상황이고요. 건물이 총 6층까지 지어집니다. 거기에 3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바로 앞에 지금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에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뭐 안락한 그 건물이 눈에 띄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지역의 신축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도 토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뢰들이 들어왔는데 토지대가 일반적인 그 강남권하고는 전혀 다른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치 상승이 아주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건물은 현재 이 주변 일대 뭐 필로티로 구성된 건물들이 별로 없는데 필로티를 갖고 있다는 게 큰 특징이고요. 양쪽에 도로를 끼고 있고 주변에 개방감이 우수하다라는 게 앞으로 이 지역에 이런 건물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 공급량이 눈에 그 포인트를 잡고 이 건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요? 네, 지금 현재 가격은 3억 1천만 원이 되겠는데요. 이 지역에 워낙 공급량이 없다 보니까 전세는 한 2억 7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한다면 한 4천만 원 정도 현재 그 활용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지역에 앞으로 그 주공 1단지 같은 경우 한 5천 세대 정도가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가 매도를 하는 그 시기 한 4, 5년 정도를 잡는다면은 개포 2단지하고 3단지가 완성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4천을 가지고 활용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상당히 뭐 괜찮은 그런 개포동의 메리트를 갖고 갈 수 있고요. 우리가 운영할 때 한 3천에 100만 원 정도 갖고 가기 때문에 월세 수익도 이런 재건축 인근 지역에 높은 그 월세 수익까지 뭐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시 어떤 부분 유의해야 될까요? 네, 이 재건축 인근 쪽으로는 재건축이라는 사업 자체가 그 속도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개포동 같은 경우는 벌써 속도가 아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진행 속도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고 내가 매도 전략이라든지 매도했을 때 그 시기를 잡아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부동산 정보는 원동희 소장과 함께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분당선, 선정릉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고요.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이네요. 6층 건물에 4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강남권 내에서 살짝 옆으로 이동해서 논현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논현동만의 매력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논현동은 하루 유동인구 39만 명에 달하는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를 바로 지근거리에 접하고 있어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매우 인기가 높지만 포화 상태인 업무와 문화, 상업지구에 비해서 주거지역의 비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임대가 상승이 예고가 되고 있는 지역이며 타 지역에 비해 임대가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지만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월세로 가능한 임차인 수요가 많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9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릉역에서 선정릉역 도보 1번 출구에서 불과 161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초역세권으로 도보 2분 거리에 이용하실 수가 있으며 7호선 강남구청역과 2호선 선릉역까지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지 앞까지는 상가로 바로 입점해 있어 집가 상승률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고 일대에 유해시설이 없어 아주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으며 주변에 학동초등학교와 언주중학교, 영동고등학교가 가깝게 있어 자녀 교육에도 굉장히 좋은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릉공원이 아주 가까이 있어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까지도 하실 수 있는 아주 쾌적한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매력은 뭐 두말하면 입 아픕니다. 이번에는 개발 호재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보다 개발 호재가 계속해서 끊이지가 않고 있죠. 네, 우선 강남 개발 최고의 이슈거리인 한전부지 개발이 있겠습니다. 한전부지 개발은 현대차 그룹이 105층 규모로 그룹 통합사업 건물을 비롯해서
호텔, 오피스 건물과 공연장, 컨벤션, 전시시설 등 총 6개의 건물로 복합 개발하고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코엑스 지하 쇼핑몰과 옛 한전부지를 연결하는 영동대로 지하에 삼성역을 관통하게 될 6개의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통합 환승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와 상업 등 편익시설들을 제공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개발 수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본 매물지에서 아주 가까이 있는 의료관광특구로 지정이 된 차병원 사거리와 인접하면서 의료 상권이 꾸준히 증가함과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 수요 또한 매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의료 상권 개발로 인한 집가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개발 호재에 아주 지근거리에 위치한 논현동은 많은 개발 호재에 따른 직접적인 후광 효과로 인하여 집가 상승으로 높은 시세 차익까지도 거둘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로 영향을 받아서 집값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어질지 궁금한데요. 건물 특징 어떤 점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강남 쪽에서는 고급 빌라에서만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00여 평 규모의 3개 동으로 신축하는 단지형 다세주택이 되겠습니다. 6m와 4m 양면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6층 건물의 4층에 위치하고 있어 아주 로얄층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방과 거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원룸형 구조로 넓은 테라스까지도 한 3평가량의 넓은 테라스까지도 갖고 가실 수 있는 아주 개방감이 뛰어난 매물이 되겠습니다. 본 매물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주차 시설이 되겠습니다. 오래된 다세대나 아파트에도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 매물 매매가와 임대가에 바로 직결될 수 있는 그리고 빠른 임대 수요를 결정지을 수 있는 주차 문제를 아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1층 필로티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지하 주차장까지 만들어서 1:1 개별 주차를 완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유 공간에 주차 시설까지 만들어지겠고 주차장 시설도 굉장히 쾌적하게 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지형이다 보니 많은 CCTV 설치로 인해 늦은 시간에도 아주 안전하게 귀가하실 수 있도록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1층에 관리실까지 만들어져서 건물 관리 또한 다른 곳과 굉장히 차별화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물 외관 사면 대리석 마감 시공 예정이고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등 풀 옵션으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네, 가격은요? 네, 1:1 개별 주차와 지하 주차장까지 겸비한 매물은 절대적으로 본 다세대 주택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2억 7,500만 원이고 전세가 2억 5천만 원 예상됩니다. 실투자금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 임대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예상이 되며 대출 활용하여 투자 시 실투자금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 임대 수요가 매우 뛰어난 장점을 갖추고 있으며 선 분양으로 인하여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매매가로 시세 차이까지 보실 수가 있으며 준공 완료 시점대에는 전세가가 매매가에 거의 가깝게 넘을 수도 있는 아주 특별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었다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까지 들어갔습니다. 다세대 주택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유의점까지 체크해 주시죠. 네, 수익성 매물 투자 시에는 매물이 위치한 지역의 임대 수요라든지 임대 가능 금액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품 많이 파셔서 어떠한 점이 특별한지 명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번 지역은 업무단지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죠. 영등포구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5호선 신길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올해 9월 말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1,8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8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3,8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이번 지역은 영등포구 신길동입니다. 이사님, 어떤 입지적인 매력이 있나요?
네, 일단 이 영등포 권역은 우리가 이제 서울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세 개의 권역을 갖고 있죠. 그 서울의 그 도심 권역하고요, 강남 권역하고 이 영등포 권역을 볼 수가 있는데, 세 개 지역 중에서 뭐 다른 곳들은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영등포에 대한 그 기대 가치는 뭐 지금부터 시작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던 곳들이, 여의도일 때는 뭐 국제금융 에 관련된 그런 기능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영등포 권역 같은 경우는 상업이라든지 업무 비율, 또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지 뭐 구로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디지털과 관련된 그 복합적인 그 물류, 그다음 디자인 등 이런 복합적인 일자리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의 그 주거 환경이 약간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런 일자리들이 들어오고 그 고소득층의 그 지식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뭐 여러 가지 상권도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의도 권역은 지금 현재 그 IFC 몰을 비롯해서 영등포 권역이라든지 영등포 권역의 그 타임스퀘어가 또 있죠. 또 주변에 신세계 백화점을 비롯해서 또 신도림역 같은 경우는 디큐브시티라는 이런 복합 문화시설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호텔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고급 숙박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만큼 뭐 외국인 그 바이어들도 많이 방문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들이 계속적으로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속적인 그 기대 가치 때문에 뭐 신안산선을 비롯해서 신림선 등 다양한 그 노선들이 계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도 1호선하고 5호선을 이용을 하는데, 주변 일대 뭐 9호선이라든지 7호선 등 이 영등포 권역에 기존에 없었던 그런 역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주택에 대한 그 가치와 함께 교통과의 그 연계성이 상당히 우수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에 뭐 한강을 비롯해서 뭐 보라매 공원이라든지 용마산 등 이런 주거 환경에 대한 그런 녹지 공간도 좀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주변 일대 뭐 외국 그 브랜드, 뭐 코스트코를 비롯해서 이런 대형마트들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주택으로서의 기능에 좀 더 좋은 그 환경 자체가 변하는 그런 모습에 상권이라든지 업무들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입지적으로 많은 그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역 신길동에는 어떤 개발 호재들이 예정돼 있나요? 네, 이 지역이 제가 그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주택으로서는 가치가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노후됐고 주변 자체가 뭐 어수선하고 좀 지저분한 그런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과거에는 이런 공장들이 완전히 그 개선을 하면서 현재는 뭐 그 빌딩들 지식형 그 공장으로 계속적으로 바뀌었었던 그런 모습처럼 주택도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일단 본 매물 그 근처에 있는 벌써 신길 뉴타운을 비롯해서 주변 일대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를 비롯해서 또 상단 쪽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여의도에 대한 큰 기대 가치를 품고 있는 그런 이주 수요도 갖고 있고요. 또 우측에는 흑성 뉴타운 등 이렇게 메모드급으로 큰 주택의 변화를 갖고 오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현대적인 그런 상권을 비롯해서 업무타운과 함께 또 주택으로서의 변화가 아주 눈에 띄기 때문에 세계 도심 중에서 저평가받던 그 부분들이 다시 한번 그 상승하는 그 역할을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그 여의도 권역부터 해서 지금 광명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앞으로는 일자리들이 많은 곳, 그 공덕을 비롯해서 서울역까지 연계가 됩니다. 그만큼 남과 북을 연결하는 그런 모습도 갖고 있고요. 또 색강을 비롯해서 서울대까지 이어지는 이 신림선 등까지 과거에는 좌우로만 됐던 그런 모습들이 남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등포 도심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인근에 있는 공덕처럼 이것도 한 10년 정도 계속적으로 도심 재생 사업을 했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처럼 많은 변화를 갖고 오는 큰 개발 호재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말 준공 예정되어 있는데 거의 다 지어졌겠네요. 네, 그렇죠. 네, 현재 지금 이거는 뭐 요번 달 말 정도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 기존에는 이 물건들을 직접 만져보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현재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방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차는 100%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일대 주차장이 많이 없는데 또 엘리베이터가 많이 있는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건물로서는 신축, 이 주변 일대 뭐 거의 최초의 그 신축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요? 네, 현재 매매가가 이게 포인트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저평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매가가 지금 2억 1,8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보증금도 한 1억 8천만 원 정도 신축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한 3,800만 원 정도 매매가가 상당히 저렴한 걸 보면은 향후 미래 가치적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월세도 3천에 한 7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해서 월세도 아주 안정적인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수 시 유의점까지 확인해 봐야겠죠. 어떤 점 있을까요? 네, 이 신기 뉴타운도 아까 그 개포동 다세주택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지역은 일자리도 많이 들어왔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발되는 모습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 주택으로서의 변화가 지금 상당히 꾸며져 갈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은 앞으로 뭐 좀 단기적인 것보다는 약간 중장기적으로 가신다면은 매매가 자체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향후에 기대 가치가 상당히 높은 그런 점을 좀 착안을 하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마지막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오늘 송승현 이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프라인 통해서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송승현 이사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하반기 부동산 틈새 시장 집중 공략법을 소개해 드려요.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마포역 2번 출구 마포 트라펠리스 강의장에서 열립니다.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337-8899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에는 모던 컨설팅의 송승현 이사, ANC 도시개발의 원동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